다이어트 평생 한다는 말도 맞고, 내가 살을 빼기로 했는데 믹스 커피를 마실까 그냥 아메리카노 커피 마실까 이거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뇌를 해킹해서 습관을 바꿀 수 있을지. 김미경의 북드라마. 가장 많이 자기 개발 혹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자기 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습관이죠. 그래서 아예 미국에서는 헤빗, 이 습관 분야만 연구하는 큰 산업 분야가 있을 정도입니다. 습관은 행동심리 하시는 분들, 그냥 일반 심리 하시는 분들, 뇌과학자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각각 성공을 각 분야에서 이룬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습관이라는 단어가 빠지질 않아요. 왜 습관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습관은 그냥 단지 습관이 아니기 때문이죠. 습관은 아마도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습관이 도대체 차지하는 영역이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중요한지서부터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습관 그러면 일단 우리는 좋은 습관보다 나쁜 습관이 더 많아요. 그죠? 자,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에 관련된 책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한두 권 정도 습관에 관련된 책은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번에 이 습관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에게 뇌와 습관과의 연관관계를 밝혀서 우리가 보다 좋은 습관을 세팅하고 나쁜 습관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러셀 폴드랙이라고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입니다. 이 책의 초점은 인간의 뇌가 어떻게 습관을 설계하고 그 습관이 고착되도록 하고 왜 그렇게 습관은 없애기가 힘들지? 이런 얘기들이 이 책 안에 있는데 약간 목차를 조금 보여드리면요. 자, 우리는 왜 도대체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습관이란 뭐냐? 그리고 두뇌와 습관의 시스템을 이해해야 된다. 습관은 그냥 습관이 별도로 떨어진 게 아니라 아주 우리의 뇌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요. 그리고요, 한 번 습관은 영원한 습관이 된다. 오래된 습관은 절대 죽지 않는답니다. 무섭네요.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고요. 그래서 재발하기 쉽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습관이 재발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담배 끊었는데 계속 피게 되는 재발성. 살 뺐는데 계속 찌게 되는 재발성. 손톱 물어뜯는 거 끊었는데 계속 어느 순간 스트레스 받으면 다시 물어뜯기 시작하고. 저도 나쁜 습관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세요? 저는요, 머리를 만져요. 그러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안하면 이렇게 계속 머리를 만져요. 그래갖고 이쪽 머리, 오른손이 편리하니까 계속 이렇게 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다 빠져요. 어떤 때 되게 많이 머리를 만질 때. 그래갖고 이쪽 머리숱보다 이쪽 머리숱이 반으로 줄을 때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결국 습관은 외부와의 전쟁이 아니라 내 뇌와 나와의 싸움이다라는 것. 자제력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 나쁜 습관은 고치기가 더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습관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바꿀 수 있을까? 예, 바꿀 수 있다.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뇌를 해킹해서 습관을 바꿀 수 있을지 이 러셀 폴드랙이 쓴 이 책을 좀 읽어보면서 평생 숙제인 습관만 제대로 잡으면 이루지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꾸준하게 무엇인가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자, 이 습관은 우리가 또 한 번 이렇게 좀 안다 생각해도 다시 한번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서 읽어보고 힌트를 얻고 행동을 바꾸고 해야 될 분야가 바로 이 습관 분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책에서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동안 당신이 해온 의사결정들의 합이다. 그거죠. 내가 살을 빼기로 했는데 우유에 설탕이 들어간 커피, 믹스 커피를 마실까? 살을 빼기로 했는데 그냥 아메리카노 커피 마실까? 이거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저 많은데 살 빼기로 했는데 되게 피곤한 날은 아메리카노가 안 땡겨요. 설탕이 안 들어가 있어서. 너무 믹스 커피를 먹고 싶어요. 몸에 안 좋은 거 알아도
너무 먹고 싶어요. 살쪄도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아침마다 믹스커피를 마셨어. 근데 이거 보세요. 내가 결정은 살 빼기를 했어. 근데 나의 의사결정은 뭘 했어요? 의사결정은 믹스커피야. 이게 계속 습관이 누적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살이 빠져요? 안 빠지죠. 그래서 바로 당신의 습관이 바로 당신이다. 내가 만약에 몸무게가 만약에 80kg야. 그러면은 당신의 습관이 만든 게 당신의 80kg죠. 당신의 꿈과 목표에는 전혀 관계없고 당신이 매일 한 의사결정들의 합이 바로 당신이고 그 의사결정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뭐라고 부른다? 그게 바로 습관이라는 거죠. 결국 습관은 우리의 24시간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 전체의 흥망성쇠를 지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유, 참 그러니 너무 중요하죠, 습관이. 자, 우리는요 하루 평균 그 믹스커피 아니에요. 아메리카노에다 물 많이 탄 거예요. 저도 코로나 때문일 건 없지. 걔는 코로나 핑계 댈 거 없어. 어쨌든 별로 운동을 못 하고 움직임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덕분에 몸무게가 한 6kg가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막 빼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분이 막 댓글로 선생님 살쪄 보인다고 충격받았어요.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이미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살 빼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 뭐 다시 한 3kg 정도를 빼고 있는데, 자, 하루 평균 우리는 200개의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택시 탈까? 걸어갈까? 아메리카노? 믹스커피? 차 마실까? 커피 마실까? 잘까? 일어날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일어날까? 요새 우리 그 모닝 짹짹이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날까? 더 잘까? 세수하고 잘까? 그냥 잘까? 양치질 하고 잘까? 그냥 잘까? 야, 2시간 전에 닦아서 그냥 아니 아까 뭐 먹었는데 아니야 그냥 자. 수도 없는 습관들이 있죠. 사실 이런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게 되고 그 습관에서 성품도 나오고 그 습관에서 사실 성공이냐 실패냐도 나오고 나의 성장도 나오고 나이 들어감도 습관에 기반하고 습관이 아닌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습관을 잡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잡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점점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루 평균 우리는 정말 여러분 대충 생각해봐도 아주 크고 작은 200개 이상의 선택을 우리는 한답니다. 결국 이 선택은 뭘로 하게 될까요? 이전에 오래된 습관으로 선택을 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 선택 중에서 어떤 거는 무의식적 선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그러니까 문을 들어가면서 문을 잠궈. 그럴 때 의식적으로 문은 오른쪽으로 2번 돌려야 잠궈지는 거야. 이게 아니고 처음엔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툭툭 하고 그냥 잠궈 버리죠. 여러분 차를 내릴 때 문을 의식적으로 잠글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툭툭 했는데도 올라와 보면 나 잠갔나 안 잠갔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왜냐? 그게 무의식적으로 한 것들이라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발을 신어요. 신발끈을 매요. 이거 다 오래 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이게 다 무의식에서 하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는 선택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무의식적으로 하는 선택들이 대부분 다 뭘까요? 오래된 습관이죠. 뭐 앉아 있는 방법, 책 이렇게 구부리고 일하는 거 이거 다 오래된 습관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선택하죠. 그리고 사실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 어떤 것들 내가 새로 목표를 정한 것은 의식적으로 선택하죠. 요새 우리가 514 챌린지라고 그래서 새벽 5시에 14일 동안 일어나서 라이브에 참여해서 같이 자신의 새벽 기상을 증명하고 같이 하는 게 있는데요. 저도 일찍 일어나거든요. 시계를 맞춰 놓습니다. 일어나려고 무진장 애쓰고 의식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행동해요. 자, 여러분 이런 식의 새벽 기상이 얼마나 오랫동안 누적되면 습관이 될까요? 엄청 오랫동안 누적돼야 되겠죠. 아주 오랫동안. 그래야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자, 결국은 이 선택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습관으로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자, 습관의 작동 원리를 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와닿았습니다. 자동성이라는 말이요. 자동성. 그 미국 최초의 실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가능한 많이, 가능한 이른 나이부터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되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언어겠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가능한 많이, 가능한 이른 나이부터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이리 와. 이렇게 하면은 막 1년, 그리고 태어난 지 24개월 된 애들도 한국말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른 나이부터 두뇌에 자동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언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만약에 영어를 되게 잘하고 싶다면 습관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구나. 내 뇌가 그냥 이 책을 집을 땐 이렇게 집어야 돼. 이렇게 집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팅되려면 내가 책을 이런 식으로 책을 어렸을 때는 어떻게 잡는지 몰라서 대충 잡잖아요. 제대로 집는 식으로. 책을 펼칠 땐 여기 밑을 잡고 이렇게 돌려야 돼. 이 모든 게 다 행동 습관이잖아요. 이게 행동 습관. 자, 그런데 언어도 영어도 자동화, 내 뇌에 자동화된 습관이 되면 그 말을 할 때 지금처럼 우리가 문장으로 만드는 노력을 안 하겠죠.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문장을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입에서 훅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동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뇌에.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자동화가 되는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우선은 처음에 의식적 목표겠죠. 의식적 목표가 습관이 될 때까지 뇌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영어 공부를 안 해서 영어를 못하는 거지 원래 영어를 못하는 건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인간이 해서 습관화할 수 없는 건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운전도 보세요. 처음에 의식적으로 막 끼어들면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운전 오래 하다 보면 어때요? 앞에 차 뒷공무니만 봐도 제가 오른쪽으로 가려는 거 금방 폰 보면 알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운전의 자동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어렸을 때부터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걸 많이 만들면 되게 편리해지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자전거를 언제 가르쳐요? 어렸을 때. 자동화 되도록. 스키도 어렸을 때 배우면 자동화 돼. 근데 나이 들어 배우면 자동화가 좀 천천히 되죠. 뇌가 말랑말랑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어렸을 때 집에서 아주 나쁜 교육 환경에서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뇌가 손상된다라 하는 게 맞겠구나. 맞겠구나. 그러면 애가 두려움이 자동 세팅돼 있겠구나. 누가 손만 이렇게 해도 막 너무 떨고 이게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자동화되는 게 맞다면 어렸을 때 아이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주고 꼭 좋은데 비싼데 보내는 게 아니라요. 엄마 아버지가 기본적 습관을 가르치는 게 인간한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두 가지 생각을 이걸 하면서 이 두 줄에서 참 많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이 책에 있는데 이 책의 그 페이지에서 저는 아주 꽤 오랫동안 27페이지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27페이지. 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습관이 없어 매 순간 결정해야 하는 인간이야말로 가장 비참하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야. 그렇죠? 습관이 없어 매 순간 결정해야 되는 인간이야말로 가장 비참하다를 저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영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가 습관이 한다면 매번 선택해야 돼. 무슨 단어 쓰지? 무슨 문장 쓰지? 그래서 여러분 왜 뇌가 습관을 관장하는 뇌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치거나 해서 그러면 그때 습관을 다 잃어버린답니다. 그러면 진짜 매 순간 다 선택해야 돼. 애기처럼. 컵을 이렇게 들지 못하고요. 이거 컵 어디 들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습관이 된 것들 그것이 자동화가 돼서 진짜 엄청 편리하게 살고 있는 중이에요. 인간은. 근데 한편 중요한 건 그것이 습관이 돼서 엄청 불편하게 살고 있는 것도 있죠. 나쁜 습관 때문에. 그래서 거의 습관이 사실 인간의 행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습관을 연구하고 습관을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 아까 제가 생각한 게 맞았네요. 맞았네요. 이거요. 딱 맞았네. 정서도 습관이 된답니다. 그래서 학대를 받으면 정서가 습관이 돼서 두려움, 공포심 이런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 그 비슷한 것만 봐도 갑자기 막 떨리고 운전을 하다가 왜 갑자기 막 공포심이 몰려오고 막 이러는 것들이요. 그게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으면서 그것이 계속 반복됐을 경우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정서습관, 무력감, 공포심, 두려움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죠. 습관이 저는 그냥 행동 습관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행동 습관도 있고요. 생각 습관도 있답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거 어려워. 생각 습관이요. 왜 항상 네거티브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있죠.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거 이래서 안 되고 그냥 내가 항상 생각이 네거티브한 쪽으로 그게 또 생각 습관이에요. 이게 또 오랫동안 누적되면 쉽게 못 바꾸죠. 그래서 그 얘기 있구나. 야, 사람 안 바뀌어. 웬만한 충격을 받아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인간관계에서 일정한 충격이 세게 있었어? 그럼 그것만 바뀌지 딴 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안 바뀔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뇌에서 아예 뇌가 세팅돼 있는 거랍니다. 그게 그런 식의 습관 패턴이 이게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는 계속 그 뇌를 쓰는 거거든요. 그 신경이 그렇게 휙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행동 습관 똑같죠. 늘 얼마나 우리가 뭐 문 닫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닫고 다음엔 이렇게 닫고 다음엔 이렇게 닫고 뭐 이런 짓 하나요? 안 하지. 생각 습관도 같은 일에 대해서 난 그거 못해.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어. 이거 쉽게 안 바뀌죠. 정서 습관. 누군가는 그런 상황에서 막 그냥 웃고 넘겨. 어떤 사람은 너무 공포감 느껴. 이거 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 세 개 합쳐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여러분이 한번 입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뇌는 뭐다? 습관 기계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자동화돼서 돌아가기 시작한다. 어떤 습관을 만드느냐가 너무 중요하네요. 이걸 조금 더 먼저 알았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지 않았을 텐데, 더 좋은 습관을 만들게 도와줬을 텐데 그걸 몰랐네요. 지금이라도 알아야 다행이죠. 뭐. 이 실험, 유명한 실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스키너의 상자 실험, 설치류 G. 그래서 이렇게 G가 이렇게 레버를 눌러 이렇게 이런 걸 예를 들어 삑 누르면 먹이가 똑 떨어지도록 이렇게 스키너의 상자에다 설계를 해놓은 거죠. 그걸 계속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온다는 것을 훈련시켰어.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목표 지향적 행동을 훈련시킨 거예요. 목표 지향적 행동을.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실험을 재밌는 실험을 또 해봤어요. 목표의 가치를 없앴어요. 충분히 사료를 엄청 먹였어. 누르고 싶지 않아. 뭐 눌러서 먹이 떨어져도 나 안 먹을 건데 이런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사료를 먹이고 나서 실험을 해봤어요. 보상의 가치가 떨어지게 만든 거죠. 그런데도 훈련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배가 되게 부른데도 계속 레버를 누르는 거죠. 이 쥐가 어떻게 변해간 걸 느낄 수 있었냐, 볼 수 있었냐면 처음엔 목표 지향적 통제에 반응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습관적 통제에 의존하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먹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먹었는데 나중에는 습관이 돼서 습관적 통제에 의존하는 성향을 보였다는 거죠. 고로 인간은 뭐다? 습관의 기계다. 뇌에 세팅된 거예요. 뇌에. 그러니까 이렇겠네요. 술을 마시는 게 안 좋아. 그리고 막 술주정을 해. 술 먹고 왜 되게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 있잖아요. 먹고 나서 다음날 보면 너무너무 후회해. 응? 그래서 내가 안 먹어야지 해도 이게 뇌가 일단 세팅이 돼 있으면 쉽게 못 고치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 센터 이런 데 가야 되는 거죠. 자기 혼자 도저히 안 되니까. 왜냐? 이미 술 먹는 습관의 기계가 돼버린 거지 내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처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데 오랜 습관은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대체로 돌아온대요. 왜냐? 이미 뇌 속에 그렇게 뉴런들이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세포가 이렇게 연결이 딱 돼버렸어요. 얘랑 두 개가 술 먹으면 좋아, 술 먹으면 좋아, 술 먹으면 좋아 이렇게 계속 몇 번 세팅됐어요.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 술 먹으면 좋아, 술 먹으면 기분 좋아, 술 먹으면 기분 좋아.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른이 돼서 술을 딱 끊는다 하더라도 한 번 이게 연결됐던 거라서 더 쉽게 연결되는 거야. 거봐, 술 먹으니까 좋지? 술 먹으니까 좋지. 뇌가. 2005년도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주연상. 저도 이분 너무 좋아하는데. 필립 시몬 호프먼. 대학 시절에
어렸을 때 약물을 남용을 했대요. 그러다가 20년을 끊었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자. 20년이나 끊었다고요. 근데 엄청 스트레스 받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약물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형성된 습관이 다시 재발된 거죠. 습관이 재발된답니다. 아주 쉽게. 이미 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뇌에. 이 사람이 뉴욕의 아파트에서 발견됐는데 갔을 때는 엄청난 양의 약물들이 있었대요. 한 달 이상을 쓰고 먹고 할 만큼. 너무 일찍 사망했죠. 안타깝습니다. 무서워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방법이 없나?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사람마다 나쁜 습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럼 나쁜 습관을 이미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을 텐데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진짜 뭐 손톱 물어뜯는 것부터 얼마나 많겠어요. 중독이 된 사람들도 많고요. 이걸 어떡할까 봤더니 습관을 정말 고칠 수 있을까?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중요해서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자, 이 결과는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선조체와 전전두피질이 협력해 행위 연속체를 개별적 행위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행동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행동으로 바꿔놓고 이로 인해 습관적 행동이 한 번 시작되면 해당 시퀀스를 중간에 멈추기 훨씬 어려워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뇌에서요. 우리 뇌에서 이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선조체 전전두피질이 작용을 하는데 이 두 개가 협력해서 개별적 행위가 아니고 이 두 개가 협력해서 하나의 행동으로 완전히 패턴이 된다라는 거죠. 패턴. 그래서 한 번 이 패턴이 생기면은 이게 멈출 수가 없고 그리고 자국이 남아서 그대로 나만은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누가 한 말이 맞네요. 다이어트 평생 한다는 말도 맞고 제가 옛날에 그 EBS 파란만장 나갔을 때 약물 중독됐다가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됐다가 끊은 분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그랬어요. 나는 술을 끊는 게 아니라 매일 먹지 않는 훈련을 하는 중이다. 30년째. 그 말이 맞아요. 30년 전이라서 끊어진 게 아니라 매일 술을 먹지 않는 고된 훈련을 하는 중이다. 나는 끊은 게 아니다. 그 말이 정확히 이해가 갑니다. 그 알코올 중독에서도 그런 얘기 한대요. 당신들은 술을 끊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매일 술을 마시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다. 죽을 때까지. 안 그러면 바로 돌아간다. 정말 빠르게 돌아간답니다. 이게. 자, 습관을 정말 고칠 수 있을까요? 오래된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요. 힌트가 하나 있긴 하네요. 시작. 새로운 습관으로 교체하는 거랍니다. 우리는 습관 기계다. 그래서 오래된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교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자제력으로 막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래된 습관이 밤에 꼭 야식을 먹는 습관이 있어. 진짜 끊어야 되는데 막 너무 땡기잖아요. 그 오래된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교체를 하려면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야식을 먹은 종류가 막 완전 부대찌개야. 막 그 짜고 맵고 막 이런 걸 밤에 사실 제일 맛있지 부대찌개가 세상. 근데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라이트한 걸로 바꿔보는 거죠. 야식을 못 바꾼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라이트한 걸로 바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야채나 이런 걸로 바꾸다가 미숫가루 한 잔 타먹는 걸로 바꿔. 이제 그러다가 안 먹는 걸로 교체를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오래된 습관을 완전히 갑자기 안 해야지 그러면 다시 금방 돌아가니까 그 부분을 메꾸되 종류를 약간 바꾸는 거예요. 대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래된 습관을 없애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래된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교체하는데 그 오래된 습관 이거 왜 했겠어요? 좋아서 했겠죠 우리가. 술 마시는 게 좋으니까 마신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습관으로 교체할 때 그럼 어떻게 교체할 수 있을까? 그냥 술을 갑자기 안 끊고 갑자기 술이 이렇게 있었는데 술을 사라지게 했어. 그럼 술 없네? 교체가 어우씨 여기 술이 있었는데 없네. 그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아까 쥐처럼 하라는 거예요. 쥐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누르니까 나와 라는 목표 지향적 습관이 나중엔 뭐가 됐어요? 습관 지향적 습관으로 변화했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우선 목표 지향적 습관이 루틴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제력, 의지 부족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감각, 자극, 환경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래된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교체할 때 자제력만 갖고 하지 말고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아, 그게 이해가 가. 환경 바꾸는 거. 왜 드라마에서 보면 왜 자기 아들이랑 그 마음에 안 드는 딸이랑 사겨. 막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미국 보내잖아. 꼭 비행기 태우잖아. 왜 비행기 태우나 그랬더니 환경을 바꾸려고 그랬구나. 만나는 습관을 끊게 하기 위해서 얘기되네. 아, 그러니까 얘기되네. 환경 자체를 확 바꿔버린다. 그죠? 그리고 자극이 뭐예요? 원래 우리가 나쁜 습관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왜 나쁜 습관을 유지하는지 아세요? 도파민이 나와서 그렇대요. 동기부여가 확실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어떤 새로운 습관을 세팅해야 되죠. 내가 이것도 좋아하지만 뭐 하나만 좋아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것도 좋아하는데 딴 것도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것으로 바꾸는 거죠. 그게 나쁜 습관이 아닌 것으로. 바꿔서 거기에 몰입해서 목표를 갖게끔 계속 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목표를 주고 설득하 뭐 되면은 뭐 상 주고 계속 보상을 주면서 동기부여가 되고 도파민이 나오도록 자극한다. 감각을 깨운다. 뭐 이런 거죠. 이런 노력을 해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습관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거든요. 오래된 습관이 사람을 죽여요. 자, 북액션. 이 책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는 이 책에서 제가 느낀 어떤 인사이트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처지나 상황에 따라서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다를 겁니다. 습관의 알고리즘, 습관에 관해서 나온 책들 중 굉장히 찬사가 많은 책입니다. 그 그리스 쓴 엔젤라 더크워스 같은 분도 이 책 너무 좋은 책이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앤디 우드, 이분도 헤빗의 저자죠. 너무 좋은 책이다. 자, 도대체 내가 왜 습관을 못 바꾸는지 이 습관의 정체를 알고 싶으신 분들 꼭 이 책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북액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오래된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얘를 딴 습관으로 바꿔버려야지 얘를 없애고 텅 빈 데서 있다가는 얘가 도로 튀어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래된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꿔야 할 게 있다면 여러분 뭐가 있으십니까? 나의 나쁜 오래된 습관은 이건데 이걸 나는 이런 새로운 습관으로 한번 바꿔보면 동기부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습관은 나와 나의 싸움이거든요. 그 누구와의 싸움도 아닌 나와 나의 싸움이다. 어떤 습관은 나를 망친다. 어떤 습관은 나를 죽인다. 근데 어떤 습관은 나를 성공하게 한다. 어떤 습관은 나를 살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면서 동기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책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좀 더 들이파시고요. 우선은 가볍게 내가 바꿔야 될 나의 오래된 습관은 무엇인지 그걸 써보시죠. 어떻게 하면 이거 새로운 습관으로 바꿀까는 책을 보면서 좀 더 여러분 연구하시고요. 내가 바꿔야 될 오래된 습관은 이거야 라는 걸 한번 여러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써주시면은요, 이 북액션 댓글로 써주신 우리 NKTV 구독자분들 중에서 책 나눔 이벤트 할까요? 우리 10권 정도 선정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태어나서 이런 거 한 번도 선정해 본 적 없어? 있어요. 당첨자 발표는 김미경 TV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매번 많은 분들이 늘 10분들이 책을 꼬박꼬박 잘 타가십니다. 보시고 여러분 거기에서 등록하시면은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의 북드라마 벌써 우리가 김미경의 북드라마가 거의 4년째 됐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북요약본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